나 공자는 예순을 넘겨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된 여러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의 마음은 놀랄 만큼 그대로다. 젊을 때와 다를 줄 알았던 고민, 나이 들면 사라질 줄 알았던 후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는다. 여러분이 지금 예순을 넘기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나? 일부 후회는 왜 늙어서 몰려오는가? 젊을 때는 바쁘다. 앞만 보고 달린다. 생활비, 학원비, 대출 승진, 자리 지키기, 숨 돌릴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그때는 잘 살고 있다고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산다. 그때는 후회할 시간조차 없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인생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급할 일이 많지 않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 조용한 집, 문득 늘어난 혼자 있는 시간. 그때 비로소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때 자식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때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돈만 쫓아다녔을까? 왜 그렇게 남의 눈치만 봤을까? 나는 이것을 늦게 도착한 시력이라고 부른다. 젊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 멀리 있는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로소 전체가 보인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후회는 실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다. 승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다. 진짜 후회는 기준 없이 살았다는 데서 온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진짜 후회의 이유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봐왔다.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랐고, 큰 돈을 벌었고,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들의 눈에서 허무함을 보았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반대로 세상이 보기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끝에서 담담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기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허무하다. 기준이 있으면 비록 적게 이루었어도 후회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후회는 실패한 인생의 증거가 아니다.
후회는 기준 없이 살아온 인생의 증거다. 여러분이 지금 예순이 넘어 후회를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 질문에 답하고 싶다. 늦지 않았다. 기준은 언제든 세울 수 있다. 2부. 사람들이 평생 착각하는 잘 산 인생의 기준.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물어왔다. 무엇이 잘 산 인생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대답을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식이 성공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는 이 대답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들도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것들이 정말 잘 산 인생의 기준인가? 아니면 그냥 편한 인생의 조건인가? 여러분이 예순을 넘기면서 느끼셨을 것이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순간들을, 자식이 성공했는데도 허전한 순간들을. 왜 그럴까? 그것은 그것들이 진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결과일 뿐이다.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되지는 못한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월급 1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이면 행복할 것 같았다. 200만 원이 되니 300만 원이 필요했다. 끝이 없다. 왜냐하면 돈은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초라해진다.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생 만족할 수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산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의 인생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 그런데 정작 자식은 그 부모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부모는 나이 들어서 허무하다.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살았나 싶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다. 남들의 평가도 그렇다. 남들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애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쁘다. 그런데 나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 문득 깨닫는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부르는 사람들,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남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성공한 실패자라고 부른다. 세상이 보기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 반대로 나는 실패한 성공자도 봤다. 세상이 보기엔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잘 산 인생의 기준은 남보다 앞섰는가가 아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자식이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는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기준이다. 3부. 하루 3번 나를 돌아본다는 것의 진짜 뜻. 나는 하루에도 3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 이해한다. 하루에 3번 반성하라는 뜻으로 안다. 아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다. 돌아봄이다. 반성은 잘못을 찾는 것이라. 돌아봄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3가지였다. 첫째,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둘째, 나는 남에게 정직했는가? 셋째, 나는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첫째,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부터 알아보자.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산다. 마음으로는 싫은데 웃는다. 마음으로는 화가 나는데 참는다. 왜 그럴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좋다고 한다. 왜?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그런데 그 마음을 숨기고 산다. 명절마다 억지로 웃는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그 불편함이 쌓인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 이것이 진심으로 살지 않은 결과다. 만약 처음부터 진심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나는 존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관계는 처음부터 정직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60이 넘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신가? 아니면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내 진짜 마음을 숨기며 살고 계신가? 둘째, 나는 남에게 정직했는가? 진짜 정직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약속한다. 그리고 쉽게 잊는다.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하고는 연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작은 거짓말이지만 쌓이면 신뢰를 무너뜨린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같이 놀아줄게 하고는 바쁘다고 미룬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 자식은 부모를 믿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다 큰 뒤에 부모는 후회한다. 그때 좀 더 같이 놀아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식은 이미 부모 없이 크는 법을 배웠다. 정직은 말에서 시작된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약속을 지킨다.
셋째, 나는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남은 모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쌓인다. 죄책감이 쌓인다. 부끄러움이 쌓인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다. 밤에 잠이 안 온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양심을 속인 대가다. 반대로 양심을 지킨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 세 가지 질문.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으로 살면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예순이 넘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기준이 더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칠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보.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 말을 이해한다. 예순을 넘기면 앞보다 뒤가 더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늦었는가? 무엇이 늦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것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다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는 있다.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때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살기에 늦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기에 늦지 않았다. 양심을 지키며 살기에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쌓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후회, 미안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꺼내볼 때다.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보고 정리할 때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것을 후회로만 남길 수도 있지만 배움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늦게 시작한 진짜 인생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산다. 그러다가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순이 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후회를 정리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오직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다. 후회 없는 인생의 단 하나의 기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다. 후회 없는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 앞에서 떳떳한가? 이것이 전부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남들은 없다. 돈도 없다. 권력도 없다. 오직 나 자신만 있다.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잘 살았는가? 그런 대답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대답은 이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살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양심을 지켰다. 나는 나 자신 앞에서 떳떳하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산 인생이다. 나는 평생을 이 기준으로 살았다. 하루에도 3번 나를 돌아보며 이 기준을 확인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살려고 애썼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 양심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예순이 넘은 지금 여러분 앞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심으로 살 수 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다. 하루를 살더라도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후회가 사라진 것을 느낄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오늘에 대한 만족이 생길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평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길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다. 진짜 유산은 삶의 모습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의 삶을 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았다면 자식도 진심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식도 정직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남는다. 삶의 기준은 남는다. 나 공자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한다. 하루에도 3번 나를 돌아보라. 나는 진심으로 살았는가? 나는 정직했는가?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이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기준이다. 늦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진심으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정직했는가? 나는 오늘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라. 오늘은 진심으로 살겠다. 오늘은 정직하게 살겠다. 오늘은 양심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여러분은 할 수 있다. 60순이 넘었어도, 70순이 넘었어도, 80순이 넘었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후회 없는 인생, 떳떳한 인생, 진심으로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여러분의 그 여정을 응원한다.